천조국이 아니라 경조국이라. 나라 빚만 사경원. 미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빚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재무부가 발표하는 거하고요,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조금 틀리기는 한데요. 2024년 5월 현재 34조 5천억 달러입니다. 이것은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하는 자료입니다. 진짜 엄청나죠? 장난 아니죠? 보시다시피 우리 돈으로 따지면요, 4경 6,754조 원입니다. 4경 6,754조 원. 야, 이게 뭐 숫자 자체가 사실 무서워요. 2023년 12월에도 34조 달러였거든요. 지금 말입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지금 5개월 사이에 5천조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인가요? 5천조? 네. 5천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죠. 5천억 달러. 5천억 달러가 늘어났다는 이야기면 이게 미국도 완전히 빚더미라는 이야기예요. GDP 대비, GDP가 국내 총생산이잖아요. 한 나라 국민이 총생산하는 그 금액보다 지금 미국은요 24.7%가 더 많습니다. GDP 대비 124.7%니까요.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늘어나는데도 지금 미국의 대선 후보들도요, 부채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꺼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부채가 앞으로 더 커질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것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미국 연방 부채의 어떤 상황이 나빠지는 게 결국 세계 경제의 상황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그래프에서 보면 2019년에서 2020년 사이에 지금 쉽게 말하면 연방정부의 부채가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26조 9천억 달러. 게다가 2022년에도 30조 9천억 달러로 늘었죠. 4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안에 사이. 2023년에도 지금 4조 달러는 아니지만 34조 달러가 됐으니까 3조 1천억 달러가 늘은 거죠. 연방 부채가 지금 손을 쓸 수 없을 만큼 폭증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돈을 엄청 풀어제낀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도 보세요. 지금 2020년 3조 1,300억 달러의 돈을 풀었어요. 재정적자가 그만큼 났다는 뜻이에요. 세금을 받은 것보다 푼 돈이 더 많다는 뜻이잖아요. 미국이. 3조 1,300억 달러가 2020년에. 2021년에도 2조 7,800억 달러고요. 2022년에는 좀 줄었습니다. 1조 3,760억 달러 줄더니 다시 2023년에 1조 6,950억 달러로 늘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한국 돈으로 2,290조 원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에도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이러면 말입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7년 6,600억 달러의 적자, 2018년 7,790억 달러의 적자, 2019년 9,800억 달러의 적자에 비하면 지금 배수로 따지면 2배, 3배, 4배, 5배까지도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5배까지도. 5배까지는 최대한 아니지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이대로 가면 갈수록 말입니다.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재무부에서 예상한 것을 보면 말입니다. 재정적자가 2023년에 1조 6,700억 원이었지만 이게 계속해서 늘어납니다. 2027년에는 1조 5,090억 달러로 늘고요. 2033년에는 2조 230억 달러까지 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순간순간
지금 돈 푸는 게 엄청 많아지고 그렇게 많이 푼 돈은요 시장에서 엄청나게 지금 풀린다는 뜻이 되는 건가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지금 미국의 상황 결코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가가 올라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돈이 재정적자가 워낙 심하니까 통화량조차도 여러분 지금 장난 아닙니다. 줄어들고 있다고는 이야기하지만 다시 늘어나고 있는 통화량 보세요. 2024년 3월에 20조 9,394억 달러거든요. 지금 2021년에 21조 6,347억 달러보다는 줄어들었습니다. 2022년도 줄어들고 2023년에도 줄어들었어요. 20조 8,471억 달러가 됐으니까요. 그런데 2024년에 들어서서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조 9,394억 달러로 말입니다. 이것이요 2018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2018년에 보면요 14조 4,339억 달러였거든요. 이게 20억 8,471억 달러가 작년입니다. 그러면 5년 사이에 44.4%가 늘어났잖아요. 6조 4,132억 달러. 그러니까 시장에서는요 이게 어떠거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말입니다. 지금 시장 자체의 어떤 위험성이 굉장히 커진다는 거예요. 특히 말입니다. 대공황 이후로 재정적자의 수준이 지금 최악의 상태에 빠졌다. 세계 2차 대전 그리고 금융위기 그리고 팬데믹 기간 다음에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급의 재정적자가 나타나니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돈을 많이 풀어서 시장에는 거품이 많이 쌓이고 주식시장도 거품이 쌓이고요. 부동산 시장도 거품이 쌓이고요. 이 거품이 펑 하고 터질 수도 있다는 것. 지금 모두가 경계의 눈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월가의 황제라고 하는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 어느 순간 분명히 문제가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레이 달리오 헤지펀드의 대부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브리지워터 어소시에이츠의 설립자인데 미 채권 수요 악화를 우려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일본이든 중국이든 대한민국이든 미국의 채권을 사줘야 되는데 안 사줄 수도 있다는 뜻이 그렇게 되면 미국 시장이 붕괴하겠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 중앙은행의 의장입니다. 대규모 적자를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원론적으로는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는요. 지금 이대로 잘못 가면 미국도 부채가 폭발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많은 월가의 황제나 헤지펀드의 대부나 중앙은행의 총재나 이렇게 경고하지만요. 지금 미국 정부 행정부는요. 거기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대선 기간이 지나고 나서 누가 이기든 결국 말입니다. 또 돈을 풀 거라는 거예요. 가장 큰 시장의 문제는 사회보장과 메디케어거든요. 미국의 노인의료보험제도 말입니다. 이거 계속해서 늘릴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천조국이 아니라 경조국으로 가는 것은 당연하고요. 미국의 부채는 어쩌면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전문가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천조국이 아니라 경조국의 어떤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큰 문제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부채는요. 이게 쓸 때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게 쌓이잖아요. 쌓이면 쌓이는 만큼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부담이 되는 게 이자예요. 이자가 우리 돈으로 미국은 700조 정도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자 부담에 예산이 점점 늘어나고요. 예산이 점점 늘어나면 쓸 돈이 그만큼 말입니다. 줄어든다는 뜻도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세계 제1의 경제가 저는 와르르 무너졌을 때 세계 경제는 어떤 현상이 올까요? 대공황, 저는 충분히 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지금처럼 미국이 돈을 계속 풀어갈 때는요. 언젠가는 빵 하고 터지는 날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측해 봅니다. 아마 그런 상황이 제이미 다이먼 JP 모건 체이스 회장이 이야기하는 것 어느 순간 문제가 될 거다 하는 이야기가 그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위협은 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위협이 결국은요. 시장 전체의 위협, 미국 시장뿐만 아니에요. 여기서 확장이 돼서 한국 시장까지도 위협이 되고 유럽 시장이나 미국 시장, 일본 시장이나 대만 시장에서도 저는 굉장히 위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위험이 결국은요. 저는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장은요. 언제 어느 때 변할지 모르거든요. 특히 미국 시장은 우리 시장과 굉장히 연계가 크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 미국 시장을 보면서 대비해야 되는 것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